제9교시 분수에서 소수로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를 가지고 소수로 바꿀 때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그럴 땐 그렇죠, 반올림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소수로 고칠 때에 어차피 분수라면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기하분수 만들기 그랬네요.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바로 약분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뭘로 나누면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기약분수가 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소수라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즉 약수가 2개뿐인 수죠.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2, 3, 5, 7, 11, 13 뭐 계속됩니다. 그쵸? 그 다음 합성수가 있네요. 약수를 3개 이상 가지는 자연수는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또한 인수가 뭐예요? 물었을 때 인수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세요. 바로 자,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가 B 곱하기 C일 때 이 B, C는 바로 A의 뭐다? 인수다. 이거 우리 약수로 배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약수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인수라고 부를 수 있죠. 또한 자, 소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수 중에서 소수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인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인수에 대한 정확한 뜻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로 주어진 자연수를 소수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고, 네, 우리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도 소인수 분해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꼭 곱셈구구, 구구단 알고 있듯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소수를 자, 유한과 무한으로 나누는 건데요. 자,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이런 말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소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텐데요. 네, 주로 10이나 100이나 1000꼴로 고쳐서 소수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직접 나눠도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직접 나눴을 때 딱 지금처럼 나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한소수처럼 그렇죠. 구분해서 정말로 나눠보면요. 자, 4를 9로 나누자 그랬으니까 0점 넣고요. 9, 4, 36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또 4가 남죠. 0 붙여서 또 9, 4, 36 이런 식으로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무한소수인 겁니다. 물론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그렇죠. 순환소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소수로 바꿀 때 유한과 무한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네, 소수점 아래에 그죠? 과연 0이 아닌 숫자들이 유한계냐 무한계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의 분수를 보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를 보고 아, 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거는 뭐냐? 자, 유한소수를 일단 첫 번째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뭐를?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분모가 10이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니까 2 곱하기 5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가 있지요. 자, 0.12도 바꿔보니까 100분의 12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5분의 3이고 25가 5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인수는 5입니다. 또 자, 0.3125 만분의 3125인데 약분 다 하고 나니까 16분의 5까지 왔고 16이라는 건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소인수가 2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한 소수들의 특징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더라.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 5가 같이 있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소인수는 2와 5뿐입니다.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9분의 4. 자, 9분의 4면은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얼마야? 3이 들어있죠. 6분의 1도 마찬가지로 2 있는데 3이 또 있어요. 22분의 3도 마찬가지로 11이 들어있죠. 2나 5 이외의 소인수들이 들어있을 때에는 우린 이것을 너넨 무한소수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만화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떤 분수로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알려면 꼭 나눠봐야 하나요?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먼저 기하분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쵸? 그 다음 기하분수를 만들었으면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를 살펴본다가 두 번째. 그래서 그 소인수가 2나 5뿐이라면 그 분수는 무조건 유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랬어요. 6250분의 47은 기하분수고, 그죠? 분모는 6250을 나눠보니까 2 곱하기 5의 4제곱인가요?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역시가 기초가 틀린다, 다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빠르군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기하분수 만들고 분모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가 2하고 5 그렇죠. 두 개만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분모에 2 또는 5만 있을 때에는 그죠?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랬고요. 또 분모의 소인수나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유한소수는 될 수 없고 무한소 중에서 순한소수가 될 거다. 자,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모든 분수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무한소수가 될 때는 반드시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내는 뭐가 된다? 그렇죠. 순한소수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